8월 30일 사실과 의견. 오늘은 제가 보통 참고하는 경제 지표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 차트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뭐 합성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들고 왔습니다. 어, 이게 공개하는 게 좀 제가 이거 찾으려고 구글링 엄청 많이 해서 그동안 찾아놓은 건데, 그래도 이걸 공개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길 바라는, 이 제 닉네임이 이게 제가 사실과 의견으로 한 게, 그러니까 사실하고 의견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엄청난 모토인데, 1년 넘게 이 채널 시작하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사실을, 지금은 제가 사견을 더해서 이 사실과 사견을 함께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사실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지표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의견도 이제 스스로 좀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이 사실들을 찾는 방법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찾은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랑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금융 정책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실적에 먼저 선행하는 지표들이기도 하고, 부동산은 자산 시장 중에서도 채권, 주식, 부동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큰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네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막 뭐 연준의 대차대조표라던가 영래포의 쌓인 자금이라던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다 차트 찾으면서 하시려면 경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셔야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여기 있는 지표들만 좀 찾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에서 주로 보는, 인플레이션은 제가 저번 CPI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다 끄고 뭐 제가 필요한 차트 있으면은 그거 그냥 제가 통째로 올려드릴게요. 이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우선 저도 그냥 똑같아요. 여기다가 검색해서 하는 건데, 데일리 개솔린 프라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도 해서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검색하시면 원래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안 찾아서 그러는 건데,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 요 Y 차트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길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소매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야, 마지막이? 8월 22일. 일주일 정도 전 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8월 중에서도 계속해서 소매 휘발유 가격은 빠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풀 차트는 그걸 거예요. 여기 좀 안 보이시나? 네. 요 풀 차트로 하는 건 아마 돈 내는 걸 거고, 뭐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8월에 들어와서도 소매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지금 4불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첫 번째, 요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소매 휘발유 가격, 사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은 주택 렌트비. 그건 제가 자주 쓰는 요 매크로 마이크로라는 요 페이지에서 보통 찾고요. 진로우라고 하는 그 부동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 되게 큰 이 중개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달마다 요 진로우 렌트 인덱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CPI랑 비교하면 저는 보통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참고하고요. 아니면 직접 이 진로우 그 부동산 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요 가격 같은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요거 뭐 기간 변경해 가면서 확인하시면 22년 줄라이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제가 저번 달 CPI 많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8월 거는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은 7월까지는 이 꺾여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일단 여기도 꺾인 거 하나 확인하셨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8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9월에 발표될 8월의 CPI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크로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주택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여기 진로 렌트 인덱스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막 기사나 그 홈페이지 안에서도 뭔가 그 주택 가격과 관련된 뉴스라던가 리포트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다 확인하시기에는 여러분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뭐 번역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요 진로 렌트 인덱스만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은 여기 있네요. 맨하임 유즈드 비하이클 밸류 인덱스라고 해서 요거 그냥 만하임이라고 하는 여기 중고차 중개 사이트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검색하면 돼요. 구글에다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면 22년 8월 중순에 이 중고차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키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95년의 가격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22년도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8월 중순까지 했을 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고차 가격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주택 렌트비, 그 다음에 소매 휘발유 가격,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렌트비, 소매 휘발유, 중고차. 신차 가격도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요거는 뭐 연도별로 돼 있는 거는. 여기 들어오시면 보통 다 저만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 맨하임 요 지수를 다들 이 중고차 신차 가격으로 참고를 해요. 다른 분들도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로 ECI라고 해서 고용 비용 지수. 요거는 임금 인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제가 맨날 참고하는 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는 보통 다른 모든 경제 지표는 다 여기서 확인해요. 뭔가 그 소비자 물가 확인할 때 쓰는 저런 직접적인 시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데 보통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거나 뭐 인베스팅 들어가 가지고 다 긁어 오는 차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에 들어가시면 뭐 고용은 이따 할 거고 고용 비용 지수 요게 ECI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달력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끊어요. 이 19년도부터 해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가 평균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과 지금 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3년 단위로 이거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맨날 캡처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캡처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보통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고용지수가 올라간 게 문제죠. 오늘은 이 방법만 찾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CPI는 아무튼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지표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고용비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고 향후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부분, 결국에는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E랑 CPI 같은 경우에도 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인베스팅닷컴 들어가면은 요 정도는 이제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아예 여기는 물가 탭이 있어서 코어 PCE나 핵심 소비자 물가. 요거 이제 지수화되어 있는 거. 요 지수화되어 있는 걸로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다라고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수를 되게 많이 확인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 건데
예, 왜냐하면 이 지수가 전년도에 어땠는지를 확인을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 맞추고 막 높네 낮네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게 지금 그냥 땡 소비자 물가 YOY예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전년도에 어땠는지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표들을 대비 얼마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여기서 급등했던 구간이 조금 예, 이 전께 높다 보니 이 비교가 되고 있는 전년도 지수가 높다 보니 올해는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지수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MOM이나 뭐 YOY처럼 전달 대비, 전년도 대비. 근데 하필이면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보통 평년이었다고 하면 코어 PCE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아래에 있는 그냥 물가 상승률. 단순히 그냥 YOY로 했을 때 이 물가 상승률에 지금 시장이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요즘 9.1 찍고 8.5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 PCI도 CPI도 여전히 좀 하락 추세가 있을 것으로 이 앞에서 지금 확인을 했죠. 요거 이제 나와야죠. 8월께. 9월 중순쯤에 발표가 되니까 8월 거 나온 다음에 발표입니다. 해서 제가 그 전에 다시 한번 8월 CPI 전망과 관련돼서 올릴 때 이 차트들 다 들고 가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소매 휘발유 가격도 빠지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중국의 PPI를 많이 보고 소비 위주, 미국은 소비가 전체 GDP의 7화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 물가는 미국의 지표를 확인을 하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전 세계에 이 공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PPI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하고 고용단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실업률, 그다음 이제 논팜, 비농업 고용 인구. 요게 이제 직접적인 채용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거는 매 주마다 발표됩니다. 목요일인가? 예. 목요일마다 발표될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한 주 만에 갑자기 빡 뭔가 이렇게 해고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놀래키는 정도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뭐 그런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주 연속, 뭐 4주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돌아 나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훨씬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분기 정도 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업률은. 그래서 지금 되게 조금 시장에 뭔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를 땡기고 있는데 연준이 핑계대는 거는 아직 실업률 단단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막 오버슈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금리 빡세게 땡기는 게 사실상 실업률이 지금 당장 빠개지더라도 한 분기 정도 후행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실컷 땡길 거 다 땡기고 나서 이게 부러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저번 세미나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ECI 여기 다시 넣었네. 고용에서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이 고용비용 지수가 있고 고용비용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기업들의 생산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졸트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구인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인 구직 그 뭐 채용 사이트에서 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 저번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이 구인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3.5%로 굉장히 낮아서 이 노동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단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GDP 성장률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 그런 거를 유추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뭘 봐야 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가 직접적으로 GDP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드리지만 소매 판매가 7할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소매가 어떤지에 따라서 한 해의 GDP 성장률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실구매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 소매 판매가 꺾일 거라고 제가 연초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게 꺾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사업에 보시면 산업 생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간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이게 또 여기 없어요. 산업 생산은 뭐 요거 말고도 여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내구재 주문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결국에는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내구재 주문이 결국에는 산업 생산으로 이어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제가 4월에 그 인버스 때려박을 때는 이게 쭉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안 좋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던 거고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왔죠. 이 부분이 근래에 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나스닥이 많이 반등했죠. 한 20% 반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내구재 주문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 찾아야 돼요. 재고도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저 이게 소매 판매가 여기에 MOM이랑 YOY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MOM이나 뭐 YOY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또 프레드에 들어가야 돼. 주로 많이 보는 게 경제 지표 많이 보는 게 프레드라는 여기 뭐 빼드를 여기서 보면 되고 여기랑 investing.com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보여드린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미스 주로 경제 지표는 이 세 군데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는 제가 좀 이게 쓰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쓰시다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요. 내가 뭐 기준금리를 찾고 싶다. 근데 뭐 금리라는 말 자체를 넣으면 이 검색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한 게 있는데 리테일 세일즈로 넣으면 보시면 또 이것도 같은 리테일 세일즈인데 그러니까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엄청 많아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드밴스 리테일 세일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앤 푸드 서비스 요걸 보면 제가 맨날 들고 오는 소매 판매가 이제 예, 절대적인 금액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은 저는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축 움직이셔서 범위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죽었죠, 여기. 들어 누웠죠,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들어 눕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부러지면서 미국의 GDP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 차트를 합성하는 거, 차트 합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에디트 그래프 누르셔서 애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검색해서. 뭐를 찾을까요? 요 실업률 한번 같이 섞어 볼게요. 그래서 요 애드 데이터 시리즈 누르면 여기 두 번째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로 삽입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Y축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 5%, 그러니까 100% 미만이다 보니까
요 같은 숫자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맷에 오셔서 요 라인 1이 소매 판매고 라인 2가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요 실업률에 Y축 이 Y축 레전드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여기 1번 라인에 소매 판매가 레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인은 Y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 두 개의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다음 내가 정해진 구간을 설정해 주고 예. 제가 만드는 차트가 보통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두 개를. 여러분도 나중에 뭔가 내가 두 개의 지표를 비교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섞으시면 돼요. 기간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 예. 세 개도 섞을 수 있어요. 여기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보통 이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프리퀀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이게 뭐 YOY로 할지 MOM으로 할지 그런 것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요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뭐 변화량으로 할지 전년 대비로 할지 얼마 변했는지 할지 이런 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 주어진 차트만 씁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합성하시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특히 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 합성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그냥 그 나스닥 차트 하나를 기본으로 깔아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표도 불러오면서 뭐 어떤 지표가 나스닥이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진짜 6시간 동안 그냥 그것만 하나하나 갖다 대입하면서 찾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저번에 그 CPI 반락에 먹어 들어가자고 했던 게 하나 걸렸던 거죠. 이거 옛날에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나스닥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나왔던 지표 중에는 CPI가 꺾였을 때 나스닥이 반등을 했었다. 그걸 그렇게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찾은 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보면서 이걸로. 여기서 하나하나 검색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대입해서 여러분도 직접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랑 나스닥 차트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제가 실업률 넣은 것만 해도 소매 판매랑 실업률이랑 요 가운데 이렇게 쭉 선 하나 그으면은 확실히 경향성이 있죠. 역비례하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차트 합성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도 차트 합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컴페어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요거 누르고 우선 나라 고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미국 거를 많이 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기 있고 누르면 이 중에 이제 뭐랑 비교할지 그 아래 쭉 내리시면 다 나와요.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케이스 실러에서 보통 이 데이터를 내주는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해서 가장 공식력 있는 지표가 케이스 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는 두 개의 차트 섞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어요. 한 차트에 나타낼 때. 똑같이 이것도 하나하나 계속 바꿔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어떤 지표와 어떤 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때 약간 노가다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넣어봐야 뭐가 뭐랑 좀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이거 내가 백날 설명하면 뭐하나 어차피. 그러니까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 누가 이런 거 막 올리면서 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아야 여러분도 나중에 그들이 올려주는 자료를 볼 때 해석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제가 만들어서 뭔가 지표를 올릴 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 차트 합성하는 거는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하나, 그다음 프레드 하나, 두 군데에서 맨날 요 합성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내고요. 근데 요거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합성해요. 들어와서. 그리고 뭐 당연히 ISM 제조 구매자 지수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PMI입니다. 근데 PMI 중에서 ISM이 가장 공신력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요 앞에 딸려 있는 거 없이 그냥 또 들어가 봅시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사업을 누르면 여기 보면 각 연준에서 발표하는 요 제조업 뭐 물가지수, 생산지수 이런 게 있어요. 서비스 지수 뭐 이런 거. 요즘 뭐 계속 안 좋은 거 뭐 쭉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고, 또 어디 있나? 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는 다 S&P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S&P랑 ISM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래에 나왔을 때는 S&P는 뭐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ISM은 약간 반등하는, 이게 좀 두 가지 지표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게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참고하는 거는 ISM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렇게 고용지수나 제조업 지수가 다 있습니다. 또 요것도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랑 관계된 부분이에요. 기업들의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모기지 금리 30년 만기,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보통 부동산 가격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고 뭐 보통 그냥 이렇게 주택이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땅이 좁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부동산이 많이 발달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거주용으로 진짜 이런 개인 주택을 많이 하는데, 이 신규 주택 판매가 어떤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다 아니다가 보통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얘기할 때 가장 공신력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렌트 인덱스는 여기서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렌트비. 주택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모기지금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물론 고정금리로 다들 하긴 하지만 여기 아무래도 올라가면 뭐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저 렌트,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결정이 돼요. 렌트비가. 근데 요 모기지 금리는 보통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올해 초부터 급등했던 그 장기채 금리의 상승이 똑같이 부동산 쪽에서도 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누가 근래 뭐 MBS 채권 양적 긴축 때문에 연준이 MBS 채권을 던지면 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거 근데 부동산 편에서 제가 뭐 이 저저번 세미나에서 부동산 편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국채와 보통 연동이 되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이 부동산 주담대가 보통 결정이 됩니다. 해서 보통 우리나라는 83% 이상이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연동돼서 빠르게 움직여요. 이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왜? 변동금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90% 이상이 다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한번 그 금융위기 한번 겪으면서 그냥 다 이걸 바꿨어요. 고정금리로 다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 설령 지금 되게 높은 금리로 내가 30년 모기지 금리로 이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도 중간에 이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은 대환 요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환이 가능해요. 다시 낮은 걸로. 나중에 가가지고 뭐 10년 뒤에 이 가격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면 그냥 요청하면 돼요. 10년을 이 모기지 금리 내려왔으니까 나 대환할래 해가지고 그냥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리파이낸싱이라 그러는데, 리파이낸싱도 봅시다. 똑같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와서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있는 MBA 재융자 지수, 요게 리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으로 잘라볼게요. 5년으로 자르면 쭉 내려가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 22년부터 내려가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고, 이게 왜 이 재용자 지수가 내려가고 네. 이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이미 금리 자체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양적 완화 진행해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 내려오고,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모기지 금리가 낮다 보니 다들 그 예전에 내가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거 리파이낸싱 하려고 여기 와서 다 대환한 거예요. 대환. 금리 낮은 걸로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리파이낸싱 지수가 엄청 올라갔던 거고, 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장기 금리가 튀고 모기지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 리파이낸싱 하는 지수가 쭉 빠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주택 시장은 냉각이 되고 있는데, 또 봅시다. 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이게 주택 가격인데 안 빠지죠? 그러니까 신규 유입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기존의 주택 가격은 안 빠져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설령 연준이 저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롤오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각을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선 그 매각에 대한 조건은 안정적인 채권은 보유하고 좀 더 불안정한 채권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 기준을 연준이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국채보다는 MBS를 먼저 매도를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MBS를 매도하면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죽진 않아요. 왜? 고정금리여서. 미국은 고정금리여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시장 가격이 변화합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어 다. 음, 뭘까요? 어? 꺼졌는데? 어. 해서 지금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는 말 그대로 그냥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부동산 제가 할 때 올려드렸으니까. 이 세 개 다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닝 이코노믹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사실 어디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보실 때 저같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게 영래포 같은 거 있죠. 그런 연준과 관련된 뭔가 밸런스 시트, 뭐야 이거, 대차대조표 같은 거 볼 때는 여기가 훨씬 정확해요. 프레드가. 요 오버나이트 리버스, 요게 영래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준에다가 그냥 상업은행이 맡기는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근래에 올라온 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기 자금이 숨어 있는데 거의 2조 가까이 여기에 파킹 통장에 그냥 들어가서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보는 거에 있어서도 여기가 되게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 제 노하우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다 오픈을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뭔가 이런 연준의 이 금융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 확인하려면, 원래 가장 좋은 건 그냥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다 이거 소스 어디인지 나오죠. 뉴욕 연준에서 긁어온 이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준에 들어가면 그 공시 자료 되는 거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영래포에 얼마 박혀 있고 영래포 금리가 얼마고. 여러분 나중에 FOMC 발표할 때 우리가 기준금리만 보는데
그건 이제 그냥 조금 잘 모를 때는 그냥 그거만 보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이 영래포 금리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영래포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이 연준의 계좌를 틀 수 있는 거는 은행만 가능해요. 우리 개인은 국민은 이 연준의 계좌를 틀 수 당좌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상업은행만 만들 수 있고 그 상업은행들이 사용하는 파킹 통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 돈이 약간 이쪽에 다 쌓이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 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래포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연준이 최근에 유동성을 여기 흡수해서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자꾸 묶어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큐티는 똑바로 진행을 안 하면서 여기는 여기다 이걸 묶어놓고 있을까? 요게 요즘 제가 많이 고민입니다. 근데 요건 제가 나중에 뭐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밝혀지는 게 있으면 요거 말고도 막 지급 준비율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지표들이 좀 있긴 한데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이거 어떻게 투자해 이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제가 나중에 요거는 정리되면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차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표들 찾는 거 정리를 해보면 주택 렌트비 아까 말씀드린 그 매크로 마이크로 들어가시면 진로 주택 렌트비 렌트 인덱스 나와 있는 거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소매 휘발유는 그냥 거기다가 데일리 개솔린 뭐 프라이스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지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중고차 신차 가격 요거는 메나임 그 유즈드카 프라이스 거기 들어가시면 똑같이 확인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이건 되게 빨리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택가 이후 중고차 가격 확인하시면 되고 다른 지표는 다 결국에는 그냥 investing.com이나 트레이딩 아까 그 이코노미스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표들은 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차트 합성하는 거 다시 차트 여기 프레드에서 합성하는 거 에디트 드레이트 그래프에서 애드라인 여기 들어오시면 두 번째 라인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스닥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뭐 실업률이든 뭐 CPI든 뭐 소매 판매든 그런 거 갖다 박으면서 계속 이거 두 개의 뭔가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는 여기 화살표 두 개 교차하는 부분 요거 눌러서 나라 고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지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 고 CPC 이런 거 넣으면은 왼쪽 오른쪽 구분이 돼서 이렇게 차트 두 개가 합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